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제가 멋진 분들과 함께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경력 단절 극복기 내용을 담은 책 이름은 다시 시작하는 여성들입니다. 각각 저자들마다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1부, 3부 위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꿈을 가진 여성들의 경력 단절 극복기. 다시 시작하는 여성들. 벼랑 끝에 서게 되면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김선영. 모두가 부러워했던 직장, 행복하지 않았던 나. 나의 꿈.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오랜 꿈이다. 세상에 태어난 한 인간으로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비록 힘든 과정일지라도 슬기롭게 일어나가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싶다. 비혼주의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에 행복한 엄마로 꾸준히 성장해온 경험을 이 글을 통해 나누고 싶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희망의 목소리를 내어 개인과 사회의 동반 성장에 필요한 독자들의 이야기 또한 듣기 위해 이 책을 쓴다.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는 여성으로서 누군가 꼭 겪어야만 하는 시련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먼저 겪을 의향이 있다. 그리고 뒤이어 그 길로 오는 사람들에게 최종 목적지까지의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를 그려두는 사람이 되고 싶다. 대부분 나서려고 하지 않는 영역과 평균적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일에 왜 내가 자꾸 앞장서려고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이 진흙탕이어서 나의 겉모습이 엉망진창이 되거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가볍게 툭툭 털고 일어나 헤쳐나가는 의연한 사람이 될 것이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는다. 조직과 가치관. 하나의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미 그 이전의 수많은 징조와 더불어 그보다 더 작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 내가 속한 조직이 나와 어울리는지, 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는 곳인지 제대로 판단하려면 소위 말하는 윗물의 가치관이 과연 나의 가치관과 비슷한지, 객관적으로도 올바른 방향인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윗사람의 어떤 요인이 아랫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혹은 악영향을 주는지 잘 관찰하면 자신은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자연히 알게 된다. 말로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신선한 과일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선한 사람들은 눈빛이 맑다. 좋은 문화를 가진 조직은 짧은 시간 내에도 저절로 느껴진다. 목숨과 바꿀 뻔한 하프마라톤 도전. 김선영 씨 맞으세요? 주민번호 말해보세요. 눈을 개슴츠레 뜨고 주민번호를 천천히 말했다. 처음 보는 천장에 싸늘한 공기,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병원 응급실에 내가 누워있었다.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하프마라톤 대회 출전하여 무리해서 달리다가 결국 열사병으로 기절했던 날의 기억이다. 하프마라톤 출전 이전의 10km 코스는 주말 회사 행사에 억지로 참여하게 되어 어쩌다 완주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하프마라톤 출전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렇기에 기필코 완주하겠다는 욕심이 과했다. 하필이면 타고난 체육천재라는 별명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불리며 나보다 신체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단짝 친구에게 함께 출전하자고 제안했고 함께 연습하는 날마다 몸 상태를 비롯하여 날씨마저 매번 좋았기에 당연히 큰 어려움 없이 완주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마라톤 대회 날은 비가 오기 바로 직전 날이었다. 그래서 5월의 날씨치고는 매우 후덥지근했고 마라톤 경기를 시작하고 머지않아 기온은 급격히 상승했다. 당연히 초보 마라토너였던 나는 온 신경을 완주에만 집중하고 있었기에 내 몸 상태를 전혀 돌보지 못한 채 무식하게 달리고 또 달렸다. 달리면서 15km 코스를 지났다는 푯말은 내 두 눈으로 본 것은 분명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전원이 꺼져버린 캄캄한 TV 화면처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깨어나기 직전에는 꿈꾸는 것처럼 몽롱한 장면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뒤죽박죽 지속되다가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다. 눈을 완전히 떴을 때는 나의 온몸에는 아이스팩이 붙여져 있었고 위아래 앞니끼리 딱딱 부딪힐 만큼 너무나도 추웠다. 현재 나의 상황을 스스로가 납득하지 못했으므로 그 상황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다. 내가 쓰러질 당시와 그 이후 과정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쯤 보았던 범죄 스릴러 장르 영화 탓이었을까? 누워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던 그 잠깐 동안에 혹시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마취 약물 등을 통해 갑자기 기절한 후 납치당해서 장기 밀매 조직에 넘겨지는 상황인 것은 아닐까? 하며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친절한 의료진이 바쁜 와중에도 여기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이고 내가 마라톤 도중에 열사병으로 기절하여 응급차로 오전 10시 48분에 이송되었다고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응급실에는 나와 같은 처지로 보이는 열사병 동료 대여섯 명이 커튼 너머의 옆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그날의 생생한 기록이 담긴 응급 환자 진료 의뢰서 의사 소견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하프 마라톤 참가하여 결승 지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 환자 쓰러져 본원으로 이송. 체온 38.4도 확인. 마라톤 완주 실패 덕분에 얻은 교훈. 내가 왜 완주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현재 나는 실패 요인을 잘 알고 있다. 나와 같은 초보 마라토너는 출발 전과 경주 도중 적당한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를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황당하게도 숙련된 마라톤 선수들이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방법을 따라했다.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으면 나의 기록 단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마라톤 경기 중 챙겨 먹으라고 테이블에 놓아둔 에너지 보충용 초코바 또는 바나나도 일절 섭취하지 않은 채 완주만을 목표로 했었다. 그렇게 15km를 달리는 내내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았고 초보 마라토너 주제에 물도 입안에서 헹궈서 뱉으며 수분 섭취도 전혀 하지 않았다. 마라톤 완주 실패 요인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내가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했고 누가 뭐래도 꾸준하게 정해진 경로로만 달리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누구나 결승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다. 또한 나는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마라토너였던 나의 몸 상태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 적절히 페이스를 조절하며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즐겁고 건강한 인생을 위한 필수적 능력이다. 정지가 아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해서 혹은 다른 어떠한 이유로든 멈춰서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마음속에 나만의 일시정지 버튼을 만들어 두고 적기에 활성화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반복되어 특정 행위가 수월해진다면 그것은 곧 능력이 된다. 정지 버튼과 일시정지 버튼을 구별해서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은 요즘처럼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필수적 능력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중에
셀 수도 없이 많은 도전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겪게 될 텐데 잠깐 쉬어가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용기와 현명함을 발휘하여 나만의 일시정지 버튼을 적게 활성화하자. 삶의 여백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기대 이상의 가치를 발휘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 단절 현실과 구조적 한계. 이렇게 버티는 게 과연 최선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135만 명에 육박한다. 그중 65%가량이 출산과 육아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과 능력이 충분했던 선배들도 아이들의 양육 문제로 고민하다 결국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여성의 현 주소이다. 직장을 그만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조직의 구조 때문이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조직의 변화와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팀 곳곳에 낙하산 인사들과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분명하게 있었다. 그 이외의 부수적인 이유로는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언젠가 해내야 하는 과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임신, 출산, 육아는 내가 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절대 해내지 못할 것 같았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와 가정의 분위기는 능력이 출중한 많은 여성을 경력 단절시키고야 만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버린 전업주부 김선영. 처음 겪는 출산과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앞으로 펼쳐질 출산과 육아의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면 과연 내가 도전할 수 있었을까? 나는 신혼생활 3개월 후 비교적 빠르게 임신하였기에 젊은 나이에 마냥 용기 있게 긍정적 생각만을 가지고 엄마의 길로 입성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든다. 육아는 오늘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내일을 기대 없이 시작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일의 반복이었다. 회사원이 아닌 전업주부로서 받아들여야 할 변화들은 무궁무진했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 나의 삶 전체가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했다. 사회생활 할 때와 다르게 전업주부의 역할을 열심히 해내다 보니 만나고 연락하는 사람, 관심사,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달라져 있었다. 지쳐버린 전업주부에게 가정이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섬과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중한 가족을 통해 안정과 정서적 고립을 동시에 경험한다. 정서적 고립의 정도는 전업주부로서 가족의 성공이나 발전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심해지기도 한다. 예전에는 더 심했었겠지만 아직까지도 흔하게 전업주부들은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며 사회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귀찮아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떠맡게 된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그런 일들을 솔선수범한다고 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집에서 노는 네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상황으로 인식된다. 주부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순간부터 집안의 일들은 체감 난이도가 더욱 상승한다. 이전에는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과정도 불편한 심리와 압박의 영향으로 더욱 복잡하게 꼬여버릴 가능성이 높다. 전업주부들은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혹은 기분이 바닥까지 끝까지 내려가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날에도 오늘 아이 밥은 많이 먹였어? 혹은 도대체 아이가 왜 자꾸 아픈 거야? 와 같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며 단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과 책임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자주 추궁당한다. 하루 종일 가사와 육아로 방전이 되어 도저히 힘이 나지 않을 때도 오늘은 뭐 먹어?
맛있는 거 뭐 있어? 라던가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라는 말은 누구라도 자주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일 테지만 전업주부라면 흔히 들어보았을 법한 질문들이다. 출산과 육아의 대가, 커리어와의 이별. 5년이라는 생각보다 긴 기간 동안 경단녀로 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연히 평생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은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어떠한 방향으로든 사회생활을 하리라 결심하고 이전 회사를 퇴사했었다. 때가 되면 어렵지 않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경력 단절로 인한 공백 기간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려 5년이나 이어졌고 내 인생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이라는 존재는 나의 커리어와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했지만 나는 좁디 좁은 새 장에 갇힌 새의 처지와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 소중한 날개를 쓰지 않아서 퇴화해버린 것처럼 서서히 사회적 기능을 잃어버린 채로 굳어져 갔다. 뭐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그것이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능력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친구야, 너무 아깝다. 선영아, 너 이대로 경력 단절되기엔 너무 아깝다. 잠깐의 대화 중에 듣게 된 길게 여운을 남기던 친구의 말은 아직까지도 내가 힘을 내어야 하는 순간마다 마법의 주문처럼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 어떤 것에도 파동 없던 나의 마음에 그 한마디는 진한 울림을 주었다. 내가 여태까지의 경력을 쌓으려고 얼마나 어릴 적부터 애써왔는지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다. 이대로 내가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기엔 소중한 인적 자원의 낭비라는 생각도 들었다. 때로는 나도 잘 모르던 나의 진가를 친구가 찾아주기도 한다. 오랜 기간 옆에서 나를 관찰하여 어울리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다. 친구의 한마디 말은 나의 몸과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다. 나는 고민 많던 시기에 더욱 용기를 끌어모아 드디어 사회에 발을 내디뎌보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나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240시간의 국비 지원 코딩 지도사 과정을 무사히 수료했고 덕분에 사회에 비교적 완성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5년 만에 사회에 복귀한 사람에게 성취감보다 그 이상의 짜릿한 감정이 있을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것들이 보이고 나에게로 모이기 시작했다. 매일이 나만의 기적이었다. 회의나 수업을 통해 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내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내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전에 없던 활력이 생겨났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감사함 또한 느낄 수 있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유의미하며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에게 커리어는 만능 열쇠다. 만능 열쇠를 찾아내고 사용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잠겨진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열쇠 꾸러미에서 끝끝내 맞는 열쇠를 발견하는 사람. 결국 문을 열어내고 문 밖의 멋진 풍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의 주인공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은 경력 단절 여성 이외에 많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불변의 규칙과 같다. 일에 대한 경력이라는 것은 그 존재 의미 이상으로 삶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다. 내가 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기도 하다. 제대로 쌓아온 커리어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나를 잘 살아낼 수 있게 돕는다. 반가운 만능 열쇠와 같은 나만의 커리어를 통해
분명히 더 멋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생활 반경 또한 끝없이 넓혀갈 수 있다. 타인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두지 말자. 나의 인생은 나만이 개척할 수 있다.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낙법이다. 어떠한 행위를 꾸준히 즐겁게 하려면 안전하게 지속하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한다.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더욱 용기를 가지고 행할 수 있으며 좋은 성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넘어질 것을 걱정하여 걷지 않을 필요는 없다. 어쩌다 역경을 마주쳤다고 해서 잠깐 넘어졌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자.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전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미래의 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장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 된다. 지나고 나면 역경의 시간은 모두 경력이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출중한 능력이 있고 다양한 꿈이 있다. 갈고 닦아온 소중한 우리의 역량을 오랜 기간 잠재우지 말자.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주변 사람이 행복하다.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 당장 지금부터 준비하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은 자신의 노력과 결심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어 도전하자. 고민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더 이상 시작이 늦어지지 않게 잊고 있던 의지를 다시 꺼내어 보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경력 단절로 인한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포기하고 싶더라도 그대로 주저앉지 말자. 곧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경력 단절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이미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 있다. 특별하게 잘났다기보다는 먼저 극복하는 방법을 깨우쳤고 그 방식을 적절한 시기에 내 삶에 용기 있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나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지 말자. 지금은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나와 사회를 위해서 해내야만 하는 역할이 있다. 자주 시도해보고 끝까지 노력해봐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자. 일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승부하기. 앞으로 내가 가진 것을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조합하고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고민해보자. 나의 준비성과 민첩함의 정도가 향후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떠오르는 생각은 늦지 않게 실행에 옮기자. 자연스럽게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다 보면 나의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분명 나타날 것이다.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들은 잠깐의 눈빛과 대화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본다. 엄마라는 존재를 넘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실전 팁이 가득 담긴 이 책을 통해 동시대의 경력 단절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들이 더 열정적으로 꿈꿀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꿈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당신이 다시 반짝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언젠가 나를 스쳐 지나갈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원하던 기회를 만나게 될 순간을 위해 제대로 준비하자. 간절함과 열정을 발휘하다 보면 분명 기회는 온다.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잡기만 하면 된다. 이제는 당신이 그 기회를 잡을 차례다. 우리 모두 만능 열쇠로 원하는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기대한다.